금권 선거를 차단하고 영성과 인격을 갖춘 리더를 세우는 추대 선거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제49회기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단을 확정했습니다. 발달 지원 아동 지원 체계에 공백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적인 음악대학 출신 청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루미나리 런던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뉴욕 한인교계의 연합성회 할렐루야 2026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사흘간 은혜 속에 진행됐습니다. 전투기 훈련 중 오폭으로 예배당이 파손된 포천 진성교회 이성 목사 부부가 굿TV 달리다굼에 출연해 교회 복구를 위한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금권 선거를 차단하고 영성과 인격을 갖춘 리더를 세우는 추대 선거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제49회기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단을 확정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제48-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49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단을 확정했습니다. 부총회장에서 총회장 후보로 자동 추천된 이승수 목사와 전국장로연합회가 추천한 신맹섭 장로가 만장일치 기립박수 속에 차기 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으로 각각 추대됐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총회장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총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백석 총회의 이 같은 선거 방식은 과열 경쟁과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5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한 뒤 단독 추천된 후보들을 기립박수로 추대하는 겁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백석의 선거특례법은 선거 갈등을 막고 교단 안정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시호 만료를 앞두고 당시 개정위원장이던 이승수 목사의 주도로 지난 2월 5년 연장이 결의되면서 백석 고유의 추대 문화는 더욱 견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영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평가에 지명한 임석순 이정기 목사도 차기 제1, 제2 부총회장으로 최종 인준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장님 잘 모시고 우리 총회를 섬겨가는 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대문화 정착을 주도해온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명예나 권력이 아닌 봉사하는 자리라며 2028년 50주년을 앞두고 영적 장자교단으로서의 섬김과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총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정말 장자교단이 되어달라. 영적인 장자교단. 이게 장자교단으로서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먼저 임원 맡으면 봉사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날 확정된 차기 회장단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9회 정기총회 보고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정작 발견 이후 치료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발달 지연은 언어와 운동, 인지 사회성 등의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상태를 말합니다.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영유아가 생후 9개월부터 발달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발견 이후입니다. 발달 지연이 의심돼도 상담과 정밀 검사, 치료와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연계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가 직접 치료기관과 지원 서비스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른바 부모가 자녀의 치료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달 지연 아동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정보를 찾고 결정하는 것 모두 부모 보호자의 몫이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후에 그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없어서 그 상담과 치료 연계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끊겨져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과 치료, 재활 등 발달 지연 발견 이후 필요한 지원이 여러 기관과 서비스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으로 제때 연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체계가 촘촘히 갖춰져야 합니다. 저는 심지어 조기 개입하라고 해서 조기 개입하고 조기 진단 받으래서 해서 저희에는 2돌의 진단을 받고 발달장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이 없을까요? 발달장애로 등록을 했는데도 나라의 지원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발달 지연인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더 부족할 겁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별 체계는 갖추고 있으므로 그 선별된 아동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해외 개선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호주는 중증 장기적 장애를 지원하는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의 한계를 보완한 지원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The NDIS, if you recall, was for those people with severe and long-term problems, not mild developmental issues. But the referral into Thriving Kids support can be made by anybody. You don't need a diagnosis. Parents can make it themselves, or it can be a community nurse or a childcare worker or a teacher or a GP. 발달 지연 발견 이후 심층 상담과 정밀 검사,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고 아동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맡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굿TV 뉴스 조은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을 밀집한 서울역 일대. 약 1200세대의 이웃들이 일평남짓한 좁은 방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음악회와 따뜻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인근 새꿈 어린이공원 옆. 자그마한 교회 안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악선율로 가득 차오릅니다. 영국 왕립음악원 등 세계적인 음악대학 출신의 청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찬양선교팀 루미나리 런던이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선교지와 낮은 곳을 찾아 자비량으로 음악 사역을 펼쳐온 이들은 화려한 무대 대신 폭염 속 좁고 무더운 예배당을 선택했습니다. 고향의 봄 같은 노래를 이렇게 아시고 불러주실 줄은 전혀 몰랐고, 정말 이런 곳에서 좀 좁고 덥고 선에 꼬이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좀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으로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어디든 서고. 이처럼 클래식 공연이 쪽방촌 골목에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건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정서 문화 사역을 펼쳐온 이상옥 목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청년들과 함께 미술교실을 열고 음악회를 기획하며 예배와 문화예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한쪽에 또한 어떤 정서적으로 목마른 부분들, 메마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분들에게 한 축은 예배와 함께 어떤 내적인 삶을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삶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문화적인 걸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미술 그리고 음악으로서 이분들에게 조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러한 정서적 치유와 나눔이 지속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곳은 바로 27년째 자리를 지켜온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부터 쪽방촌 이웃을 섬겨온 박반순 목사는 남편이 매일 야간 경비를 서며 번 돈으로 교회 월세와 사역비를 감당하는 자비랑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밀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래.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얼굴들이 다 변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삶도 많이 변해요. 폭염 속 일평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쪽방촌 이웃들. 오늘 울려 퍼진 따뜻한 음악과 나눔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뉴욕 한인교계를 하나로 묶는 연합성회가 뜨거운 은혜 속에 열렸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할렐루야 2026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현장을 구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PD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할렐루야 2026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뉴욕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지경을 확장하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거룩한 은혜의 장이 됐습니다. 대회장이자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허연행 목사는 이번 복음화 대회는 1세와 다음 세대가 손을 잡는 가교의 자리이자 예배당 안의 에클레시아와 세상 밖으로 파송되는 디아스포라가 하나 되는 생명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집회에서는 3명의 강사가 차례로 단에올라 뉴욕 교계에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주제로 복음의 원초적 능력을 증거했으며 둘째 날에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주일 저녁 강사로 나선 토론토 큰빛교회 노희송 목사는 1세대의 눈물 어린 기도 위에 다음 세대의 열정과 비전이 더해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선순환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세와 1.5세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교회에 여러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본질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그러한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이번 대회 기간에는 지역 교회를 향한 격려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뉴욕 교계 성도들은 사흘간의 뜨거운 기도와 예배를 마친 뒤 이제 세상 속 파송된 디아스포라로서 뉴욕 거리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전투기 훈련 중 오폭 피해를 입은 포천 진성교회 인성 목사와 오성희 사모가 구티비 달리다굼에 출연해 교회 복구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포천 진성교회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고로 예배당과 사택이 파손되고 지붕이 내려앉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리비보다 적은 건물 시가의 한정에 배상하도록 한 공군 측 내규 지침에 발목이 잡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네. 이제 4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네. 재산적인 상실감 또한 네. 힘들지만 네. 심적으로도 이렇게 파손된 건물을 보시면서 네네. 매우 속상해하시고 인성 목사는 합당한 국가배상과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 포천 진성교회가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66번째 방송에서는 전남 부안군 월선 제일교회를 섬기는 송현재 목사와 하자영 사모의 삶을 조명합니다.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부는 깊은 절망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 내 장애인 성도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자식처럼 세심하게 살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그건 모든 장애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를 엄마로서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완성하실 거거든요. 방송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성도의 대부분인 교회의 형편에 맞춰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당을 오갈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의 간절한 목회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송 목사 부부의 가슴 뭉클한 섬김 이야기는 8월 1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구티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비전이 고신대와 서울신학대, 아신대와 장로회 신학대, 총신대와 한국침례신학대와 대한교육사 양성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교육사 과정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며
참여대학들은 기존 교육 과정을 연계하고 현장 중심 과목과 실습 등을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서울교회가 우간다 현지에서 새서울 5호 교회인 할비스트 펠로우십 교회 헌당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회 건축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니온 비전 미션의 우간다 선교사역과 협력해 이뤄졌습니다. 교회 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며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서울교회는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2개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린 데 이어 이번 할비스트 펠로우십 교회까지 우간다 현지에 모두 5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전주 서신제일교회에서 제31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부 동반으로 삼계탕 식탁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고 문화 공연을 통해 은혜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건강이 최고이고 건강을 잘 지키셔서 우리 초교파적인 전주시 장로연합회 협력할 수 있는 건강 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번복이라고 비판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과세를 두고도 이혼 장려세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33%가 몰린 호남 투표가 11일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김민석 후보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호남에서 격차가 크지 않으면 12일부터 투표하는 서울과 경기가 최종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급의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11일 새벽 발생한 불이 9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의 집중 방어로 전체 7개 동 가운데 2개 동만 피해를 보는 데 그쳤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인화성 액체 등 총 191만 리터의 위험물이 보관된 창고로 불이 번질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인근 4개 시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 처벌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언급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대책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 것을 검토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29.1도를 기록해 역대 8월 상순 중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른 사례가 32건에 달했고 지난 2일 경남 양산에선 국내 근대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인 42.5도가 기록됐습니다. 극한 폭염과 함께 극한 가뭄도 이어져 현재 남부지방 25개 시군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3도, 대구와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새롭게 세워지는 교단의 리더십은 한국교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새 회장단이 교단의 성장을 넘어 한국교회의 부흥과 공동체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요. 섬김과 연합의 리더십으로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